우리나라의 임신 중절 건수는 음성적인 낙태까지 포함하면 출생아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태 이후 여성들의 후유증과 합병증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CBS 낙태죄 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국내 낙태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CBS가 캄보디아에 설립한 조이포유 방송국이 지난달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은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계 14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가 한국전쟁 70년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엽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왕대일 교수를 만나 한국전쟁 70년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신 중절 건수는 음성적인 낙태까지 포함하면 출생아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태 이후 여성들의 후유증과 합병증도 심각한데요. CBS 낙태죄 기획 두 번째, 오늘은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를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공 임신 중절 건수는 2017년 기준 연 5만 건.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 2010년 16만 8천 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 실천율 증가와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또 만 15살에서 44살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추정하고 있는 낙태 건수는 출생률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낙태율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임률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뭐 30만 명분만 하면 30만 명이 낙태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 정도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건수는 30만 3천여 명, 낙태 건수를 출산율과 비슷하게 볼 때 비공식적인 추정 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낙태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의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다 낙태를 하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018년도에도 연 50만 건 이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출생아 수보다 낙태아 수가 많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인공 임신 중절을 2번 이상 경험한 여성 가운데는 미혼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낙태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도 이제 딱딱해지고 이제 착상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의 불임의 가장 많은 원인이 낙태거든요. 전문가들은 특히 약물 낙태의 경우 불임 외에 다른 합병증도 일으킨다고 우려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가 이제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뭐 이제 태반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걸 이제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이제 굉장한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독성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불임의 원인도 되지만 골반염의 원인도 되고 뭐 폐혈증에 빠져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 등이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이후 8.5%가 자궁 천공, 유착증, 습관 유산, 불임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고 절반 이상인 55%가 죄책감과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출산율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낙태. 전문가들은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9월 쏟아진 폭우로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CBS가 지난 2018년 캄보디아에 설립한 조이푸유 방송국이 현지 교회와 협력해 수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약 7시간 거리인 번띠어이 미언쩌이 지역. 지난 9월 내린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홍수로 지역 주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CBS가 지난 2018년 설립한 라디오 방송국 조이포유가 수재민들의 든든한 벗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CBS 라디오 방송국 조이포유 국장이자 번띠어이 미언쩌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킴비반 목사와 교인들이 수재민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수해 지역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주말마다 수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에는 칫솔과 과자, 세탁비누, 모기향 등 생필품이 들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홍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3주 동안 연일 내린 비로 인해 2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홍수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캄보디아 전체 25개 시도 중 19개 시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특히 태국과의 국경이 위치한 번띠어이 미언쩌이 지역 등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사망자는 21일 현재 25명이 나왔고 침수 피해를 당한 가옥도 7만여 채에 달합니다. 12월 벼 수확철을 앞두고 당한 홍수 피해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킴비반 목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많은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105회기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무로 선출된 고영기 목사가 그제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14대 총무로 취임한 고영기 목사는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단합해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교단의 발전에 쓰임받도록 잘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계 14개 학회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가 오늘 30일 한국전쟁 70년을 주제로 정기 학술 대회를 여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왕대일 교수를 만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한국전쟁 70년에 대한 신학적 평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예. 네. 오늘 30일 정기 학술 대회를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한국기독교학회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기독교학회가요, 1961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61년도에 맨 처음 조직된 것이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이어서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조지신학회 이런 식으로 조직 쭉 돼가지고 네. 그 학회들이 1970년 이제 한국신학 공동학회라고 모여서 1차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서 1973년에 가서 아주 공식적으로 한국신학회, 예. 지금 한국기독교학회로 창립 초연을 가져가지고 예. 금년에 그러니까 49차 정기 학술대회를 하죠. 매년 해왔으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회원이 이제 한 2,000명이 되고요. 네. 이제 우리 회원 학회가 14개 학회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이제 그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문도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요? 예. 사실은 그 한국 그 전쟁 70년, 우리가 절망 이후에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선정하기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이에요. 예. 제가 이제 회장에 이제 취임하면서 2년 단위 이 계획을 준비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2020년도에는 무슨 학술 대회를 할까 주제를 선정하면서 한국 전쟁 그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한국 전쟁을 한번 되돌아보고 예.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픔 또 유산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 내일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신학자들이고 다 목회자들이니까 네. 그런 기독교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선언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고요. 네. 전쟁은 끝났지만 이 한반도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이념과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 있으니까 예. 이런 갈등과 대립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얘기한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70년 예. 우리 한반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신학자다운 기계와 폐기로 한번 선언하기로 한 것이 그 공동 선언문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이번 학술 대회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신학적인 조명들이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또 오늘날도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다 전쟁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평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시각이 다르고 네. 그래서 그 전쟁의 그 남긴 상처와 관련된 그 이념의 문제를 좀 반공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진보적이고 또 평화주의라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 각 회원 학회들이 그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자기 분야와 관련된 그 용어를 뽑아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폭력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고 평화 만들기도 나오고요. 그 안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을 하게 되고요. 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쟁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도 다루게 되고요. 그런 내용이 이번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우리의 내일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신학적인 작업들은 더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기독교 학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 발전 방향이 있는지 예.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럼요. 지금 이제 49차니까 그동안 매년 예. 우리의 상황에 그 걸맞은 주제를 걸고 학술 대회를 해왔어요. 제가 임기 맡아서 회장의 임기로 수행하는 동안 이게 이제 한국전쟁 70년을 금년에 되짚어보고 또 조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유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민족의 그 내일을 향한 담론을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움츠려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네. 예컨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우리 이제 고려인들이라 그러지요. 네. 그 땅에 흩어져 살던 우리 조상들이 중앙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강제 이송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번 타고서 그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소위 한민족 후손들의 자취를 되짚어보는 그 현장을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니까 신학적으로 한번 아우러보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또 한국 학술단체에 한번 축 내걸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민족 새로됨을 위한 뿌리 다지기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널리 나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 학회가 더 많은 어떤 신학적인 기술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 전도연구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전도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교회 성장과 전도를 준비하는 다이나믹 전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도의 중요성과 방향성, 각종 방법과 의미 등을 주제로 한 12개의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각 교회들마다 힘을 얻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또 교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연구소는 이 밖에도 전도 트레이닝과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노회가 제135회 정기노회를 열고 춘천성광교회 장도준 장로를 신임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도준 신임노회장은 소통의 장을 넓히고 70주년을 맞은 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엔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